유학 관련 해외생활 Q&A 영상입니다. 저희가 Q&A 영상을 1탄, 2탄으로 나눠봤어요. 왜냐면 굉장히 간단한 질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질문이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 주셨던 질문들이 유학 관련, 여기서 생활하는 것들, 공부하는 것들 이런 질문들이어서 그거를 저희가 말씀드릴 때 이게 좀 대답이 길어질 수 있겠다. 몇 살이에요? 저희 몇 살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질문들이 아니라서 1편, 2편으로 나눠봤고요. 이 비디오는 1탄입니다. 1탄에서는 우리 뭘 얘기하나요? 여러분의 질문들을 같이 읽으면서 하려고 해요. 저희가 저기를 조금씩 쳐다봐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1탄 비디오에는 유학 계기, 우리의 영어 실력은 어땠나? 학교는 뭔가요? 전공은 뭔가요?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고 가셨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 유학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저는 2013년 8월에 왔어요. 8월에 와서 지금 얼마나 됐지? 3년 3년 반? 3년 반? 3년 반째, 횟수로 4년째예요. 저는 2013년 12월. 그래서 이제 3년하고 한 달 반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 무슨 학교, 무슨 전공이신가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저는 세네갈 컬리지 이시 유아교육을 했어요. 유아교육을 해서 지금 여기 있는 데이케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네갈 컬리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고 지금 마지막 학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왜 유학을 갔나요? 어쩌다가 가시게 됐는지 어떤 시기에 가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왜 유학을 갔나요? 제가 여기 캐나다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저는 전공은 미술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그리고 휴학을 했어요. 왜냐면 공부를 하면서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왠지 그 학교에 그 전공에 뜻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휴학을 하게 됐고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가 그 와중에 찾아본 게 캐나다 유학이었고 왜 유학교육과를 선택했냐면 원래 애기들을 좀 좋아하는 것도 있었고 제가 미술을 좋아해서 나는 아동 미술 심리 치료사가 되고 싶다 이래서 캐나다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왜 오게 됐냐면 막연하게 그냥 캐나다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캐나다에 대한 막연한 꿈? 그런 거를 꿨던 것 같아요. 외국 생활에 대한, 특히 캐나다. 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엄마 아빠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국에서는 일단 저도 대학교 2학년까지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성악을 전공을 했었고 2학년까지 마치고 이제 휴학을 했어요. 저도 사실 다른 학교를 가고 싶어서 휴학을 했고 그 와중에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을 내가 취미로는 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걸로 내 직업을 삼기에는 제가 그 당시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고 그래서 이제 접자 이 정도 했으면 그냥 취미로 하자. 왜 유아교육을 선택을 했냐면 처음에는 약간 서비스 업종에 일을 하고 싶었어요. 호텔 매니지먼트나 이런 쪽에서 약간 유니폼 입고 일하는 그쪽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유아교육을 선택을 하게 된 건 저도 제 음악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한국에서도 교회에서도 애기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고 그래서 여기 와서도 음악으로 같이 애들이랑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유아교육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공통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읽는 거죠? 한맹고? 한맹고씨? 한맹고님? 한맹고님. 궁금한 게 있는데 캐나다는 컬리지와 유니버시티 개념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큰 차이는 컬리지는 보통 2년제 2년부터 3년 그렇게 가고 유니버시티는 4년이겠죠? 한국이랑 같아요. 그리고 혹시 무슨 특정 회사나 특정 포지션을 원하시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하는 데는 컬리지 디플로마 이상을 요구를 하는 데예요. 그래서 저는 컬리지 디플로마를 땄고 보통 보면 컬리지는 확실히 실습도 많고 전문적인 거를 많이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 전문적인 거를 가지고 이제 나가서 잡을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전문적인 거를 해서 내가 이게 정말 좋아. 그래서 뭔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컬리지 디플로마 이 EC 필드에서 컬리지 디플로마 이상을 요구를 한다. 그러면 교육청이나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디그리 이상을 요구를 하니까 그때는 저는 트랜스퍼를 하는 거죠. 편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내가 디플로마가 있으니까 이 디플로마를 가지고 유니버시티로 편입을 할 수가 있어요. 컬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유니버시티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버시티를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컬리지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나라는. 두 번째 질문은 수희님이 주셨는데요. 어떻게 비자 이런 걸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기 전에 저희는 유학원만큼 정보가 많지도 않고 지식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비자 이런 걸 했는지 하면은 저는 처음에 올 때 비자 처리를 유학원에 맡겼었습니다. 왜냐면 무슨 비자로 왔어? 처음에 학생 비자로 왔었어요. 아, 진짜? 처음부터. 저는 정말 그때 당시에 영어 1도 못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때 유학원을 통해서 처리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관광비자로 왔어요. 처음에 그거 관광비자로 와서 있다가 6개월이거든요. 관광비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한번 연장을 했어요. 연장을 해서 4개월이 더 필요해서 연장을 해서 그래서 총 10개월. 그리고 저는 한국을 갔을 때 그러고 나서 한국을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국을 갔을 때 저는 학생 비자를 그때 받아서 왔어요. 컬리지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 대학이나 컬리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여쭤보셨네요. 저희는 우선 컬리지를 다녀봤기 때문에 컬리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기 캐나다, 저희는 지금 토론토에 있는데 여기에서 컬리지를 가려면은 필요한 게 토플 점수나 IELTS 점수 아니면 패스웨이를 이제 어학원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컬리지마다 자체 시험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이게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컬리지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직접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세네카는 이제 자체 시험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받았어? 이제 아예? 이제 자체 시험 안 봤는데 다른 컬리지들은 열려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직접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영어는 어느 정도 해가야 하는지 정말 기본적인 정보를 제대로 알고 싶어요. 영어를 어느 정도 해야 하나? 난감하다. 이 질문은 정말 좀 대답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잘하면 잘할수록 좋겠죠? 근데 그 잘한다는 기준이 문법을 잘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선 의사소통이 가능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리스닝이 우선 기본적으로 되게 잘 되셔야 수업도 들으니까. 학교에서 컬리지에서 요구하는 점수들이 있을 거예요. 요구하는 토플 점수, IELTS 점수 그리고 자체 시험도 어느 정도 그게 있을 거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영어를 하든지 간에 와서 만약에 내 영어가 부족하면 컬리지 들어가기 전까지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영어를 잘하면 그만큼 적게 걸리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는 저는 딱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그냥 잘하면 잘할수록 좋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와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자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미드를 자막 없이도 볼 수 있어. 이렇게 하셨더라도 막상 여기 와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말이 한마디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직접 와보셔서 그러니까 자기의 영어 실력이 어떤지 직접 느끼실 거예요. 웃음부터 나오는 그 다음 마루코 님이 주신 질문. 되게 질문을 길게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뽑았고요. 왜냐면 다른 질문들이랑 또 겹쳐가지고. 그래서 마루코님이 주신 질문은 혹시 ESL 같은 수업을 듣거나 현지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기간이 최소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컬리지 들어가기 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한 1년? 넉넉히 1년인 것 같아요. 최대 1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람의 영어 실력에 따라 이게 또 다르긴 한데 적은 기간으로 볼게요. 영어 실력을 넣는 걸 떠나서 적은 기간으로 보면 최대 1년인 것 같아요.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해도 와서 들어가기 전에 뭔가 우리가 많이 쓰는 영어 패턴이나 뭐 그런 거에 좀 익숙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1년 정도로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즈님께서 주신 영어 그러니까 성적은 되는데 리딩과 라이팅이 아무래도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EAP를 듣고 갈까 고민 중에 있으시다고 EAP 수업이 어떤지 실질적인 후기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는 EAP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EAP가 뭐냐면 우리 ESL 듣잖아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ESL이에요. 8등급이 돼야지 컬리지를 시작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ESL을 듣고 가는 방법이 학교 자체에서 하는 거 그리고 그냥 사설 학원에서 하는 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학교에서 하는 거는 전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면 학교에서 하는 거는 물론 학교에서 하는 거건 학원에서 하는 거건 커리큘럼은 똑같다고 저 들었어요. 뭐 에세이 쓰는 거 똑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시험도 보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근데 학교에서 하는 거는 일단 비싸고 기간이 오래 걸려요. 비싸요. 확실히. 근데 솔직히 사설 학원도 학원 나름이긴 하지만 학원 아무데나 가라고 저는 절대 추천 안 하거든요. 근데 학원도 솔직히 비싸요. 맞아요. 학원도 비싼데 학교는 더 비싸고 등급 하나하나 올리는데 되게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간을 더 길게 잡는 거죠. 기간을 길게 잡았을 때 똑같은 가격이어도 기간이 기니까 더 돈이 그만큼 많이 들겠죠. 그래서 저는 EAP를 추천을 하지 않고 그냥 사설 학원 정말 보면 현지에 굉장히 그러니까 학원이 되게 많은데 좋은 학원들이 있어요. 몇 개 되게 유명하고 영어 실력이 되는데 괜히 학원에서 시간을 끈다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끄는 학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형 어학원들이 되게 시간을 많이 끌고 돈도 많이 비싸고 그런데 잘 판단하셔서 어학원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일로 오시게 되면 저희가 학원은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신기하게 같은 학원을 다녔거든요. 시기가 같진 않았는데 시기는 완전 다르고 서로 마주친 적은 없지만 알고 보니 같은 학원을 다녔더라고요. 지금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저는 리딩과 라이팅이 부족한 느낌이시면 학원을 다니시라고 패스웨이를 어느 정도 들으시라고 추천을 할게요. 맞아요. 한 3개월 정도. 라이팅이 그냥 글 쓰는 수준이 아니고 에세이를 써야 되거든요. 대학을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 스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라이팅을 되게 단단하게 하시고 컬리지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우진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저도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공부 중인데요. 뉴 1월 학기로 시작했어요. 진짜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친구들도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막 사귀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처음에 오셨을 때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와 유학생활 중 영어로 인해서 어려웠던 경험 또 그걸 극복한 스토리가 있으시다면 해줄 수 있으신가요? 라고 그래서 물어보신 게 처음 오셨을 때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처음에 왔을 때 영어 실력은 못했죠. 영어를 말하는 거는 되게 못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학원 들어가면 그 처음에 레벨 테스트를 봐요. 1부터 10까지 있고 레벨 7이 돼야지 그 대학 코스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6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달 ESL 듣고 그렇게 대학 코스를 들었어요. 그럼 님 영어 잘했네. 저는 영어 1도 못했어요. 심각했어. 나는 근데 원래 왜냐면 한국에서도 그냥 나는 평생 영어를 배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영어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뭐 영어 공부를 할 생각도 따로 안 했고 나도 영어 딱히 할 생각 못했는데 오기 전에 저는 그 아빠가 그 스파르타 학원에 저를 넣으셔가지고 토플 학원을 다녔었어요. 아 진짜? 그때 영어가 진짜 많이 늘었어. 역시 나 사람은 맞다. 스파르타 학원.
갑자기 스파르타 하니까 생각난 건데 생각해 저 캐나다 오기 전 저 필리핀 갔다 왔어요. 아 맞다. 필리핀 세부에서 2개월 동안 스파르타 어학원을 다녔던 기숙사 진짜 스파르타였어요. 거기는 잠만 자고 하루 종일 공부했으니까. 거기서 그나마 근데 거기서는 이제 영어 실력이 늘진 않았어요. 왜냐면 2개월 동안 영어 실력이 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영어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동기부여가 동기를 얻어서 캐나다로 오게 됐어요. 나도 12시간 동안 학원에 있었어. 하루에 단어 200개씩 외우면서. 우리는 뭔지 알아? 하루에 단어 100개, 문장 50개에서 100개 외우고 저 기억나요. 저 거기 필리핀에서 울었어요. 나도! 밤에 울면서 나 첫날 학원 갔다 와서 아빠한테 안 다닌다고 엄청 울었는데 아빠가 나는 안 다닌다고 할 수 없는 게 내가 이미 한국을 떠난 거야. 엄청 슬펐어. 서럽고. 근데 아빠 이것도 못하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아 그냥 진짜? 맨날 울면서 그냥 다녔어. 하루에 2시간씩 잤어. 아 진짜? 단어 200개씩 외우느라. 그래서 거기서 맨날 아침 7시인가 8시에 단어 시험을 보는데 그 밤에 8시부터인가 외우게 해줘. 근데 그거를 새벽 4시까지 나 혼자 못 외우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자는데 울었잖아. 새벽 3시인가. 유학생활 중 영어로 어려웠던 경험? 캐나다 와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은 그 전에는 항상 다 어려웠으니까 컬리지 1학기 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컬리지 1학기 때는 이제 그때는 어느 정도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근데 여기 컬리지는 커리큘럼이 한국이랑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막 토론도 많이 하고 에세이 같은 것도 정말 많이 써야 되고 저희 과에서는 이제 이것저것 글 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글을 써서 이제 과제를 내는데 근데 이제 1학기 때 점수는 잘 받고 싶고 영어가 또 완벽하진 못하고 또 글은 써서 내야 되고 이러니까 학교에서 튜터를 해줘요. 이제 튜터 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그걸 정말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이게 왜 힘들었냐면은 그거를 막 예약하는 과정도 힘들었고 그거를 이제 시간을 막 쪼개서 또 튜터를 가서 확인을 받고 막 그 여러 과정들이 되게 복잡했어요. 가끔씩은 엄청 아침에 가야 되고 어떨 때는 막 수업은 2시 끝났는데 튜터가 5시에 있으면 또 기다려야 되고 근데 거기서 제가 많이 배웠는데 1학기가 끝날 때쯤 제 에세이나 글 쓰는 실력이 확 늘어난 거예요. 2학기 때부터는 그냥 제가 혼자 막 써서 내도 점수도 잘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 이러면서 조용히 계속 튜터 받고 계속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해서 극복했습니다. 한번 교수님이랑 싸운 적이 있었어요. 영어 때문에. 내가 뭐가 내 에세이에 들어있으면 몇 점, 뭐가 안 들어있으면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 그 채점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에세이를 쓴단 말이에요. 했죠. 해서 갔는데 점수가 정말 똥같이 나와가지고 점수가 너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교수한테 찾아갔죠.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너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이건 여기 있고 이건 저기 있고 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때 너였나? 그때 저희 둘이 같이 갔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특히 첨사 튜터를 받잖아요. 전 튜터를 받아왔는데도 틀렸다고 해서 문법에서 점수가 깎인 거예요. 이제 얘 입장에서는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낸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서 낸 건데 거기서 영어 점수에서 깎이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이 튜터는 원어민인데 그래서 그때 그러면 튜터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냐, 이거 나 튜터에서 낸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낸 건데 점수를 이렇게 주면 그게 완벽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 너무 페어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그때 교수님이 절대 그거 꺾지 않으셨어요.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그때 화가 났던 게 뭐냐면 난 거기서 화가 났던 게 그래서 그때 점수가 막 이렇게 나쁜 점수는 아니었는데 그게 문법 때문에 깎여서 그냥 그게 기분이 상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교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 교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 점수 괜찮잖아. 이러는데 갑자기 순간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그래서 막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다. 등록금도 너네보다 더 많이 내고 그래서 막 그렇게 쉽게 말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났던 거죠, 저희는. 그리고 우리는 보통 도메스틱 스튜던트보다 더 열심히 하고 진짜 거기다 에포트를 3배, 4배 다 넣었는데 그런 식으로 판단하니까 너무 쉽고 이렇게 극적으로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한테. 그리고 나는 화가 났던 게 이게 없다고 해서 내가 찾았을 때 이게 다 들어있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러니까 뭐 과제 40개 한 번에 보시는데 80개씩 보시는데 당연히 뭐 이렇게 그냥 넘기기도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일단 근데 저는 이 점수로 계속 가지고 가야 할 점수고 나한테는 되게 소중한 건데 그렇게 하시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약간 그런 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은행이나 병원 가거나 이러면. 내가 봤을 땐 진짜 병원 대박. 전문 아파 용어.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이게 어떻게 아프니에요? 이게 찌르는 것 같다고 어떻게 아프냐고. 맞아. 아파 죽겠는데 그런 정신이 어디서 그렇게 말을 할 정신이.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인 것 같아. 그게 뭐죠? 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답니다. 저희도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진 몰라도 지나가 보면 이렇게 웃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포기하시지 마시고 계속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어 문제 때문에 친구를 막 사귀지 못하고 있으신 게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분을 저도 알거든. 근데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반에는 훨씬 더 많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친절하고 내가 만약에 조금 내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하다가 영어 때문에 막혔어. 그러면 이 친구들은 굉장히 기다려줘요. 캐네디언 아시죠? 굉장히 느긋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기다려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그 친구들도 똑같이 나처럼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명히 이해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다음 질문. 소희킴 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캐나다에서 워홀 경험이 있으세요? 유학 생활을 하는 게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시간 등등을 포기하고 가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는 게 좋을지 궁금해요. 뭔가 되게 질문이 찡한데? 제가 가졌던 마음가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 캐나다 오기 직전에 너 여기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너 그렇게 다 포기하고 가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굉장히 정없이 들리기도 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못되게 들리기도 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이었냐면 내 인생은 내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더 큰 물에서 놀아보고 싶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이거 내 인생이지 않냐고 우리 엄마 아빠가 뭐 내 친구가 내 인생 책임져 줄 거 아니고 나는 나한테 투자를 하고 싶고 나는 더 큰 물에서 가서 놀고 싶다고 내 인생은 내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원래 신여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제 인생은 제 거고 그 소희님의 인생도 소희님 거고 저는 그래서 다 끊어내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왔냐면 캐나다를 가겠다고 했을 때 약간 그냥 환상도 좀 있었고 가면 난 영어를 잘하게 되겠지? 그럼 나중에 영어를 막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지? 멋있다 이래서 가겠어요 라고는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진지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 가면은 2년 동안은 절대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장난이 아니고 정말 진지하셨어요. 2년 동안 정말 오지 말라고. 근데 좀 매정하잖아요. 어떻게 2년 동안 안 볼 사이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제가 미대도 이제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 먹고 이제 정말 내 살 길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상태였어서 정말 더 독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2년 동안 안 돌아갔어요. 왔다가 한 1년 뒤에 갑자기 부모님 보고 싶다 가야겠다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가야겠다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자기가 뭐 때문에 왔는지 자기가 뭘 하고자 왔는지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로라님이 주신 질문이에요. 유학생활 중에 인간관계에 관해서 물어보셨어요. 여기 사시는 분이신가요 혹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다양한 환경에서 다르게 살다 온 사람들 때문에 좁은 한인 사회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런 인간관계에 관한 스트레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인 사회가 굉장히 좁아요 여기는. 그래서 다리 하나 건너면 다 알고. 그렇죠. 여기서 인간관계를 만들더라도 사실 우리가 외롭기 때문에 타지 생활이라서 외롭기 때문에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소위 발을 넓힌다고 하죠. 그렇게 조금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지만 거기서 깊게 사귀지 못하고 또 길어봤자 뭐 몇 년 안 되잖아요. 그쵸? 저도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외롭다고 뭐 친구들을 많이 사귀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굳이 발을 넓히려고 막 새로운 친구를 막 만나려고 이렇게 애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지금 친한 친구가 없다고 하시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친한 친구가 없어서 지금 뭐 외롭고 막 혹시 그러신 거라면은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근데 한국인 외국인을 떠나서 막 이렇게 친해지려고 노력하거나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물 흐르듯이 그냥 이렇게 잘 흘러가겠거니 약간 그런 타입이라서 그렇게 친해지고 노력하고 싶지도 않고, 왜냐면은 다 그러면은 이게 쉽게 또 이렇게 깨질 위험이 있고, 모든 것은 다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될 것이니 너무 친해질 걱정을. 친구는 친해지게 되어 있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다른 걸 하세요. 만약에 거기서 스트레스가 오면 저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놔두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다 해서 해결도 안 되고 혼자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고, 그냥 좀 쿨하게 그냥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은 할수록 더 깊어지잖아요. 생각은 할수록 더 깊어지는 거니까 그냥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하셔서 굳이 혼자 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누군가하고 같이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것들. 힘내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 사람이 아닌가 보다. 혼자 자기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만한 것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희의 1탄 Q&A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탄에서는 저희 전공에 관한 거, 유아교육, 그리고 학교 튜이션 피, 비용, 그 다음에 취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주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추천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 영상을 계속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꼭이야.